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파이스 러닝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랩업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네, 이번에 저희 17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17분과 함께 읽은 논문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읽었던 논문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주차에 3월 첫째 주였던 것 같은데요. 1주차에 그 VLM에 관련된 내용과 벤치마크를 소개하는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시즌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전 트랜스포머로 시작해서 듀얼 인코더, 클립, 뭐 픽셀버트, RBF, BT, BIT, 그리고 MVLM, 그리고 벨모, 신VLM, 코카, 플라밍고, GIT, 팔리와 같은 되게 유명한 VLM 논문을 다루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13편, 첫째 주를 제외하고 12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 네, 총 17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에 다루었던 도메인은 랭귀지 앤 비전입니다. 뭐 비전 앤 랭귀지라고도 부르네요. 그래서 그 도메인의 특성을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비전이란 특성은 저희가 주로 눈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인식을 하는 모달리티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장 공간에 비해서는 낮은 정보 밀도를 가지고요. 빠른 전달력, 그리고 지식 전달의 시각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모달리티이고요. 대신에 뭔가 컨텍스트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점에서는 약점을 가지는 그런 모달리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보 밀도를 위한 모달리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꽤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것이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든 그거를 받는 사람이든 간에 꽤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모달리티고요.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같은 저장 공간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 저장이 용이하고요. 컨텍스트 전달 같은 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기수에 같이 봤던 그런 이번 기수가 아니고 이번 기수에 다루었던 VLM의 역사의 한 축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요것 중에 저희가 봤던 논문을 한번 표시해 보면은 저희가 픽셀버트 다뤄봤고요. 이 중에서 클립 다뤄봤고 RBF 다뤘고 신VLM 다뤘고 벨모, 플라밍고, 포카, GIT, 팔리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중에서 중요한 논문을 골라서 다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뭐 다른 논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 표에서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쭉 논문을 살펴봤을 때 그 VLM들이 사실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구조는 보통 그 인식을 하기 위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 중간에 뭐 어떤 형식이로든지 그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퓨전할 수 있는 퓨전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것을 텍스트로 이제 제네레이션 하는 디코더가 존재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인코더에 대한 형식을 말씀드릴 때 듀얼 인코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그 비주얼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있어서 그거를 뭐 다 프로덕트 형식이나 아니면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모달 퓨전 레이어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합쳐지는 경우를 얘기를 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클립이 있죠. 멀라인도 거의 비슷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퓨전 인코더 방식이 있습니다. 퓨전 인코더 방식은 듀얼 인코더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어텐션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퓨전을 하기 위한 어텐션 블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가 차이가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어텐션 방식, 멀지 어텐션 방식, 코 어텐션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어텐션 방식은 그 이미지 임베딩 자체가 그 디코더 사이드에서 주입이 돼서 바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서 크로스 어텐션 되는 방식, 즉 T5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머지드 어텐션 방식은 이쪽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입력단으로 이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 피처가 컨캣돼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방식을 머지드 어텐션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 어텐션 방식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비전 피처와 텍스트 피처가 독립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그 중간에서 두 타워 간에 인터랙션이 있어서 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서로 상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 셀프 어텐션의 출력을 입력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구조에 이제 뭐가 더해지게 되냐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듀얼 인코더의 ITC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러닝이라는 오브젝티브가 더해진 방식이고, 이 플라밍고나 GIT 같은 경우에는 LM이라는 트레이닝 오브젝트로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같이 썼었죠. 그래서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게 LM, 그리고 그 ITC, 그리고 ITM. 뭐 ITM이랑 ITC는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 요거는 약간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 NLI 훈련하듯이 페어링을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드 방식에도 조금 제가 공부했었는데, MIM, MLM, MVLM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었고, 거의 이게 단 것 같아요. ITC, LM, ITM, MIM, MLM, MVLM 이 정도가 실제로 VLM의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모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태스크들이고, 요거에 이제 더하자면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읽어본 논문은 VIT였습니다. 그래서 인규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네, 요런 VIT 논문을 읽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어쨌든 비전이라는 도메인에 들어옴으로써 사용되는 아키텍처가 사실 다 트랜스포머로 점점 통일돼 가고 있는 추세고, 이미 통일됐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라고 한 취지에서 가장 먼저 VIT라는 논문을 살펴봤고요. 민규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모티베이션은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이 비전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백본의 비전 백본의 기본 아키텍처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심플한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모델을 키우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가 유리하고,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 적용해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이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왕관을 차지하고 있었던 CNN보다 좋더라라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논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 트랜스포머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큰 데이터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VIT가 모델 스케일링 하기엔 굉장히 유리하지만,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케일링이 같이 받쳐줘야 된다는 점. 즉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VIT를 쓰는 것은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논문에서 그때 같이 또 공부했던 건데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CNN은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전제하고 있고
아래에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전제하고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막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던 논문을 클립입니다. 어,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VLM 쪽 일도 좀 하면서 이 클립이라는 모델의 중요성을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희은님과 함께 클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클립의 모티베이션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태스크 어거너스틱한 오브젝티브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이라는 의미는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약간 논문에 큰 단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모든 태스크가 아니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한정된 얘기였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 비전 랭귀지 페어드 셋을 라지 스케일로 학습을 하면은 비전 언더스탠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지 스케일로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라지 스케일로. 그래서 작은 스케일로 학습을 하면은 여전히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실제로 어떤 이미지에는 이미지가 항상 그 이미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디스크립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학습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같이 학습시키는 방법은 바로 뭐다?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러닝이다. 라는 것을 보였고 그렇게 학습된 백본을 가지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니까 성능이 엄청 좋더라.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다 잘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게 이 클립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이 이거였죠. 네,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키움에 따라서 인퍼런스 코스트가 늘어나면 성능도 좋아진다. 이 논문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21년도에 나왔는데요. 아직도 요 클립 라지 같은 모델들은 이런 거 현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그 비전 랭귀지 태스크를 뭐 앞으로 하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클립 모델을 확보. 그러니까 직접 훈련시키지 않더라도 클립 모델을 확보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별도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 클린 논문을 보면서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던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Is Caption Worth a Thousand Images? A Controlled Study for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이 클립을 학습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학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요약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스케일이 엄청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케일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클립 훈련은 모델 성능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캡션의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션의 퀄리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대한 찔끔 설명보다는 긴 설명을 붙여줘서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스케일이 작으면 디스크립티브네스라도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냐면 기존 오브젝티브 디텍터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요거는 사과고요. 요거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고양이고요.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디스크립션이 달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미지 하나에 여러 가지의 비주얼 엔티티가 존재하고 그 안에 그 각각의 비주얼 엔티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거를 각각의 다른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페어로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종류의 캡션을 다는 거는 매우 안 좋다. 가장 좋은 거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엔티티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읽어봤던 논문은 픽셀버트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성우님이랑 같이 읽어봤던 논문이고요. 요 논문에 대한 그 의의를 얘기하자면 기존의 그 리전 베이스드 비주얼 피처,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디텍터 베이스드 VLM이죠. 가 굉장히 다루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이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한 부분을 이렇게 디텍션 해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쳐가지고 디텍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요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전 베이스드 비주얼 디텍터로 만들어진 VLM 자체는 이 그림의 맥락 혹은 상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달리티, 어떤 그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논문이 이 픽셀버트라는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픽셀버트를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오브젝티브 디텍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CNN을 이용해서 CNN의 출력을 그대로 비전 피처로 사용합니다. 즉 그게 이제 이미지 픽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아니죠. 이미지 픽셀을 입력으로 받아서 CNN이 그거를 비주얼 임베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사이드에서도 버트가 텍스트를 받아서 워드랩의 토큰 임베딩으로 만들어서 출력하고 맨 마지막에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멀티모달 트랜스퍼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두 가지를 퓨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학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텍스트 매칭 방식으로 사용하죠. 네. 요 방식, 요 얘기였죠. 방금이. 버트, CNN, 네, 이미지 픽셀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지 임베딩 나오고요. 텍스트 들어가서 텍스트 임베딩 나오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컨캣을 해가지고 컨캣해서 트랜스폼 넣어서 네, 학습. 요게 특별하다. 요걸로 IMT라는 게 특별하다. 네, 요것도 하긴 하지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읽어봤던 논문이 알베프란 논문이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유영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요거는 베스트 어워드 페이퍼입니다. 베스트 어워드 페이퍼고요. 그리고 베스트 어워드 페이퍼에 걸맞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즐겁게 읽었던 논문이고요. 네, 유경님이랑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 이, 이 논문의 고민은 뭐냐면 어, 그 우리가 이런 뭐 ITM이나 MLM이나 뭐 MIM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비전 랭귀지 퓨전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지의 임베딩 스페이스와 텍스트의 임베딩 스페이스가 얼라이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오브젝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퓨처와 토큰 임베딩이 각각의 스페이스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얼라인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여기서 또 뭐 위에서 앞서서 했던 얘기를 뭐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오브젝티브 디텍터는 뭐 노테이티브 익스펜시브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단에서 뭐 네, VIT를 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이 사용되는 그 이미텍스 데이터셋은 주로 웹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주로 뭐 온라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굉장히 노이즈하고 그리고 그런 노이즈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그 LM 자체가 MLM으로 학습하는 경우에 굉장히 노이즈에 오버핏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너레이션 퍼포먼스를 해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저희 이 RBF라는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 제일 핵심이고 그 모티베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클립에서 사용했던 ITC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멀티모달 퓨전을 하기 전에 네, 여기서 멀티모달 퓨전을 하기 전에 이게 여기가 퓨전 레이어죠. 이 앞단에서 각각의 이제 듀오링 코더의 방식을 취하고 여기 앞단에서 ITC를 하고요. 네, ITC. 그리고 그 ITC를 하면서 동시에 그 출력한 이미지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을 멀티모다 인코더, 네,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멀티모다 인코더로 주어서 거기서 나온 출력 결과물을 가지고 ITM과 MLM, 즉 ITC, ITM, MLM 이 세 가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해서 성능을 높인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성능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런 의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논문 구성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돼 있어서 그 논문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 알베프란 논문을 일종의 그 교본으로 삼으셔도 좋을 만큼 네,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지님이랑 같이 읽어봤던 논문은 BIT라는 논문이죠. 요거는 이제 MIM이라는 기법으로 유명해진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되게 심플해요. 어, 우리가 버트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버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그럼 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도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같은 그런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심플한 모티베이션이고, 그 모티베이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안된 그 오브젝티브가 MIM입니다.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네. 하지만 이제 그 개존에 이제 뭐 MIM을 못했던 거는 사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어 그 MLM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을 가려놓고 그 토큰이 뭔지를 맞추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건 이미 한번 디스크리타이즈가 됐던 것인데 사실 이 시대 전까지는 비전 토큰의 이미지 토큰의 비주얼 토큰의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기존 그 VQVA 같은 논문 우리가 지지난기에서 읽어봤던 네, 논문에서 비전 토크나이제이션, 비주얼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비주얼 토큰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럼 비주얼 토큰이 만들어졌으면 디스크리타이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디스크리타이즈 된 걸 이용을 해가지고 MLM과 비슷하게 MIM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성능을 높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MLM과 동일합니다.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 디스크릿 비주얼 토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크나이저 성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MLM이란 기법 자체가 사실은 그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맏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오브젝티브거든요. 그래서 MLM이 된다는 거는 프리트레이닝 앤 파인 튜닝 패러다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MIM이 되고 난 다음에 비전 백본에서도 비전 VIT에서도
프리트레이닝 앤 파인튜닝 패러다임이 MIM을 기반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읽어봤던 게 MVM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민님과 함께 읽어봤던 논문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논문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MIM과 MLM 그럼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RBEF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RBEF에서는 MLM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보시면. 근데 그거 빼고 MVLM을 하자. 근데 MVLM이 뭐냐? MIN 기분 텍스트 더하기 MLN 기분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이 요겁니다. 네. 이게 MIM이죠? 이게 MIM이죠? MIN 기분 텍스트. 네. 요건 MLM이죠? MLM 기분 이미지.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고요. 그래서 성능을 올렸다. 라는 게 이게 MVLM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굉장히 최근에 퍼블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백혜림님과 같이 읽어봤던 논문은 벨모란 논문인데요. 이건 유립스 2022에 퍼블리케이션 됐던 논문입니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 벨모라는 논문을 기점으로 이 BIT라는 그 프로젝트 사실 아까 이제 그 논문을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BIT2, BIT3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버저닝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 그 BIT 논문의 아키텍처를 사실상 이 벨모란 논문에서 제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뭐냐면 듀얼 인코더 그러니까 클릭 기반의 학습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취플하고 좋은데 어, 그게 이제 더 프로덕트 형식으로 저희가 오브젝티브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주얼 리드닝 같은 태스크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 렌 야기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퓨전 인코더를 써야 되냐 뭐 크로스 어텐션 같은 방법을 써야 되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 크로스 어텐션 방식 퓨전 인코더 방식은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좀 두 개의 단점을 같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모티베이션을 했고 그걸로 이제 제안을 한 게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입니다. 네. MOME라고 했지만 뭐 MOE죠. 네. 중간에 아마 멀티모달의 M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MOME 기반으로 하는 프리트레이닝 프로토콜을 제안을 한 게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MOE 방식은 계속 저는 처음에 좀 뭐지? 저거 그냥 앙상블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MOE 방식은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LLM에서도 MOE 방식이 다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뭔가 맥이 있는 그런 기술 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논문은 어, MOE 방식의 그런 이제 VL 퓨전을 제안한 논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비전을 위한 FFN, 랭귀지를 위한 FFN, 각각의 익스포트 모델이죠. 익스포트 모델이고, 그 다음에 비전 랭귀지를 위한 FFN, 비전 익스포트 이런 식으로 주어서 요것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게끔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학습하는 순서도 비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VL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머지드 어텐션 방식이고요. 머지드 어텐션 방식이란 건 아까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비전과 랭귀지가 콘캣에서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퓨전을 위한 레이어 수가 적다. 그러니까 MOE 방식을 하면은
깊게 안 쌓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챙겨야 될 거는 어, 보통 이제 그 ITM 같은 걸 하게 되면은 ITC를 할 때 그 하드 네거티브를 뽑아가지고 배치 안에서 그거를 이제 ITM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배치 안에서 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하드 네거티브를 뽑아가지고 ITM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읽었던 논문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글로벌 하드 네거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범님이랑 읽었던 건데요. 네. 기영님 기억나시나요? 이름? 네. 그 논문에서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논문은 신VL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윤성님과 함께 읽어왔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심플하게 뭔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냥 심플한 아키텍처와 심플한 학습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실제로 논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아키텍처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픽셀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텍스트를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컴캣 해가지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고 그거를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받아가지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텍스트를 출력하는 그런 심플한 모델링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렇게 그 인코더단에 보통은 이제 텍스트가 같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와 프리픽스 같은 역할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컴캣해서 같이 인코딩을 했다는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계속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이 오디 베이스드 어프로치 한계, 그, 그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리전 베이스드 어프로치 한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의의가 있는 거는 그동안 잘 얘기가 되지 않았던 제로샷 제너라이제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기존 논문에서 이 바로 전신 논문이 이제 VLT5 같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제로샷이나 퓨샷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제로샷이나 퓨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가 이제 플라밍고 같은 논문으로 이어져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VLM 논문들은 다 하고 있죠. 제로샷과 퓨샷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아키텍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논문들, 신 VLM이라는 아키텍처는 시트식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인코더와 요 데코더가 이제 T5와 같은 시트식 구조로 되어 있고 요 비전 트랜스포머의 라스트 레이어 히든 벡터가 이 각각의 데코더에 크로스 어텐션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카라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승우님이랑 함께 살펴봤었고요. 이렇게 생긴 아키텍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네. 그래서 알베프랑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알베프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컨트라스트 러닝 하는 것도 유사하고요. 네. 차이가 있다면 알베프는 여기가 인코더 모델이었고요. 네. 알베프 여기도 인코더 모델이었죠. 알베프는 그 오토 리그레시브학은 LM을 가지고 학습을 하지 않았죠. 근데 코카는 LM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코카의 모티베이션은 뭐 듀얼 인코더와 어, 그 인코더 디코더 시트식 방식 두 가지가 기존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from scratch로부터 프리 트레이닝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능이 크게 올라감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계로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from scratch 트레이닝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통 모델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 백본이라든지 뭐 랭귀지 백본 혹은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항상 from scratch로부터 프리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요 아키텍처를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읽어봤던 논문이 플라밍고라는 논문이죠. 이거 성국님과 같이 읽어봤고, 네,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논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여기에 나왔던 그런 테크닉들은 사실 이미 다 제한되어 왔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셋을 스케일러블하게 준비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리브셋을 사용했다. 그리고 인터리브셋을 사용하니까 인컨텍스트 휘저 러닝이 잘 되더라.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코카와는 다르게 플로우즌 클릭과 플로우즌 LLM을 사용했다. 네, 요거는 이제 실용적인 거죠, 굉장히. 그리고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사용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뭐 펄티버를 사용해서 샘플링을 했다, 뭐 비디오 어텐션 마스크 같은 걸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퓨샷 성능에서 혹은 제로샷 성능에서 제로샷 벤치마크에서 다른 모델들을 딱 어, 이겼다라는 것이 요 플라밍고 문문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고요. 네, 저희가 기범님과 함께 읽어봤던 논문은 GIT였습니다. 그래서 Generative Image to Text Transformer의 약자고요. 이 논문은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새로운 노블티는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한 논문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저희한테 제공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네. 포지션적으로는 코카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다만 코카와 비교했을 때도 논문에 나와 있는 성능은 코카가 조금 좋지만 모델의 스케일이라든지 사용했던 데이터 스케일이라든지를 봤을 때는 실용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특별한 점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수님과 함께 봤던 논문은 팔리란 논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지난주에 확인했었는데요. 이 논문이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 우리가 이제 비전 인코더가 있고 뭐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뭐 여기에 뭐 퓨전 레이어가 있고 뭐 혹은 뭐 텍스트 디코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느 한쪽을 키우거나 하잖아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비전과 랭귀지를 같이 조인트 스케일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랭귀지 모델 스케일링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러지 말고 V를 굉장히 스케일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VIT를 굉장히 크게 스케일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다비짜리 VIT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비전 스케일링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중요하냐면 뭐 비전 언더스탠딩 계열의 태스크들 뭐 VQA나 OCR 같은 태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태스크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하이 레졸루션 입력을 받는 게 중요한데 하이 레졸루션 입력을 처리하려면 비전 인코드가 커져야 된다. 뭐 이런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ITC, ITM, MLM, MIM 막 그런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멀티태스크 러닝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텍스트 온리 태스크를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VLM을 학습하는 거라면 항상 비전과 랭귀지가 같이 학습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텍스트 온리 데이터셋만 있으면 그거라도 학습시켜라. 그러면 이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는 것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가서 앤서를 받는 요 프롬프트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이란 태스크에서 보여지는 모든 태스크는 요 포맷으로 리포매틱 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하이 레졸루션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중간 단계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논문은 웹 LI라는 공개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미지 텍스트 멀티링구얼 코퍼스를 사용합니다. 역시 구글이란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큰 코퍼스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성능적으로는 이전 소타들을 가볍게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플라밍고는 80B잖아요. 근데 이 팔리는 그것보다는 작은 17B의 가장 큰 게 17B의 모델이고 성능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뭐 다른 뭐 BIT3 같은 모델 요거는 1점대거든요. 1.3B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돼요. 1점대거든요. 그래서 플라밍고 대비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하나, 뭐 BIT나 코카 같은 모델 대비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는 그런 논문이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선 잘 얘기 안 하는 멀티링구얼 트랜스퍼, 크로스 링구얼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이 백본을 MT5라는 이제 멀티링구얼 백본을 썼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 비슷한 언어 계열에서는 뭐 영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이런 이제 비슷한 언어 계열에서는 크로스 링구얼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잉글리시로 학습을 한 것이 그 독일어에서도 효과가 있더라. 독일어 성능을 위해서도 효과가 있더라. 그런 이제 결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2편의 논문을 읽었었고요. 팔리란 논문이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 시간표를 짤 때 나왔던 거의 최신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게. 아카이빙 된 게.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이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6개월 동안 나왔던 좀 눈여겨볼 만한 논문을 제가 리스트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담기지 않았어요. 뭐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을 거고요. 저도 사실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는 폴로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같이 찾아보시고 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VLM을 하려면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 요거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논문들 또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랩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17일에 시작해서 오늘의 날짜인 7월 8일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번 시즌 3를 진행을 했고 총 13회 발표와 14개 영상을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아직 팔리 영상은 못 올렸어요. 그래도 팔리 영상은 이 영상과 함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참여 총 17분이 진행을 해주셨고 매우 참여를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선택한 기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월 11일부터 7월 어제까지 조회수가 4,357회가 되고요. 네, 시청 시간이 357, 그리고 구독자가 그 사이에 181이 늘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네, 혹시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지난 기수를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스타디의 목적은 항상 최신 논문을 굉장히 헐레벌떡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떨어져서 1년 혹은 6개월 정도 지난 논문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기술들이 발전해가 왔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기술들은 무엇인지, 저때 저 어서저리 저런 기술을 제안했던 것이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술 발전에 대한 진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즌은 이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